자, 여러분, 다시 또 16강 수업을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6강 수업은요, 그 49페이지 33번부터네요. 자, 그걸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자, 방진 마스크. 이 참 용어가 한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방진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동을 방지할 때도 방진이 있고 여기에는 그 오염물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데 이런 거 안 좋은 거 미세먼지나 이런 걸 제거하는 것도 방진이 있고요. 진동을 제어해 주는 것도 방진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진짜는 진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더스트나 뭐 오염물질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흡기,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배기, 공기를 배출할 때 저항이 높을 거 내놨습니다. 이건 뭐 영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흡기, 배기할 때 저항이 높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분진, 포집 효율이 웃어야 된다. 맞고, 안면, 얼굴이다. 그죠? 페이스, 밀착성이 좋을 것도 맞고, 사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유효 공간입니다. 사용적은 유효 공간입니다. 유효 공간이 적을 것 이렇게 되겠죠. 유효 공간이 적어야 됩니다. 너무 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4번 조직을 균일화 하고 가공시 생긴 내부 응력 제거와 연화 목적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분림입니다. 그래서 분림은 조금 구분해 줘야 되는데 분림은 우리 앞부분에서 다 했다. 그죠? 표준화다. 물론 이것도 비슷한데 내부 응력 제거 연화이라면 이거는 분림이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35번 고온물체 온도 측정 시 이 지금 시험 칠 때 요건 지금 예상 문제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그 CBT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꼭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5번 고온물체 온도 측정 시 물체 휘도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빛이 나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물체 휘도, 표준 휘도의 백열전구 필라멘트 같은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 요걸 휘도라고 합니다. 이 휘도를 수동으로 일치시켜 전구에 흐르는 전류 측정치를 읽어 온도 측정하는 것은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니까 광고온계라고 합니다. 광고온계. 고온물체 온도 측정할 때 물체 빛나는 거 있잖아. 빛. 그 휘도, 표준 휘도, 백열전구, 필라멘트 휘도 수동으로 일치시켜 전구에 흐르는 전류 측정치를 읽어 온도 측정하는 것은 빛광자를 써서 광고온계라고 합니다. 자, 36번 강의 임계냉각 속도 이거 많이 이야기했다. 그죠? 임계냉각 속도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에서 임계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소는 뭐냐면 앞부분에도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임계냉각 속도를 크게 하는 원소는 황, 코발트, 셀레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빠르게 하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은 임계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낮게 하기 때문에 임계냉각 속도 낮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겁니다. 임계냉각 속도 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냉각 속도를 크게 한다 이 말은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하는 거고 임계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소는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적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임계냉각 속도를 크게 한다 이거는 그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고 임계냉각 속도를
인계 냉각 속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인계 냉각 속도가 크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인계 냉각 속도가 크다 이 말은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인계 냉각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은 인계 냉각 속도가 크기가 작게 하는 원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용어에서 우리가 어떤데 이렇게 용어에서 이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인계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요거 꼭 좀 지금 저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인계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말은 인계 냉각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은 인계 냉각 속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소 황, 코발트, 셀레늄이 있고요. 임계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 말은 임계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 말은 임계 냉각 속도가 작다 이 말입니다. 요거 혼돈하면 안 되고 여기는 굉장히 원소들이 많이 있죠. 망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몰리브덴 등이 몰리브덴은 이거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작고 일정한 양을 넘으면 커지는 원소. 요 세 가지 원소가 있는데 요걸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몇 번 반복하고 표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인계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소는 굉장히 많다 그죠? 크게 하는 원소는 요 세 가지 대표적이니까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임계 냉각 속도를 크게 한다 이 말은 임계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요거와 같으니까 황, 코발트, 셀레늄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주계 편석. 주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쇳물을 재련을 해가지고 쇳물이 풀풀 끓여요. 이걸 어떤 덩어리로 만드는 걸 주계라고 합니다. 인곳이라고 합니다. 인곳. 영어로는 인곳입니다. 이 덩어리에 주계에 편석, S라고 그랬잖아. 편석이나 섬유상 편석을 없애고 강을 균질화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풀림은 뭐냐면 확산 풀림입니다. 이거는 고온에서 장시간 풀림해 가지고 이 확산을 해야만 황 같은 게 편석이 없습니다. 이걸 확산 편석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강 보호 분위기. 철강은 뭐냐면은 높은 온도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면 산화가 잘 됩니다. 철강 보호 분위기 및 진공 중 열 처리하여 열 처리 전후의 표면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처리법은 여러분 아마 열 처리를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 처리하면요 시커멓거나 왜냐하면은 열 처리가 산화가 되면은 이게 모양이 끈끈하게 막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기 시험 치거나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그 열 처리를 하거나 뭐 시커멓거나 막 어떤 데는 그 잘못하면 약간 넓은 면적에다 하면은 휘거나 막 변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 처리 전후라는 거는 처음 하기 전이나 후나 표면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광휘, 브라이트 열 처리라고 합니다. 이 광휘 열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금속을 진공이라든지 진공 상태라든지 진공 상태에서 하면 산소와 결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호가스, 가스가 이제 질활성 가스 같은 걸 뿌려주면은 산소와 결합을 못하게 합니다. 보호가스 속에서 달군 후에 천천히 냉각하는 열처리가 선행하는 것이 광휘 열처리다. 그래서 이 광휘 열처리를 하면은 열처리 과정에서 금속 산화를 막고 금속 겉면의 윤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열처리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열간 성형용, 그러니까 열간 냉간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가령 예를 들면 철 같으면 재결정 온도가 450도인데 450도 위에서 하면 열간 성형이 되겠죠. 450도보다 아래서 하면 냉간 성형이 되겠죠. 열간 성형용 스프링 강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프링 강제입니다. 이 탄성한도가 스프링은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뭐 가압은 왜 틀렸냐면 탄성한도는 항장력이 약한 것이 좋다는 거 강해야 됩니다. 나의 피로한도 충격치가 높은 피로한도 스프링은 많이 작용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죠? 침대 같은 데도 스프링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때 피로한도가 있는데 피로한도가 커야 되고 충격치가 높은 스프링 강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세요. 솔바이트가 강도도 어느 정도 높고 인성이 마텐자이트나 트루스타이트보다 질깁니다. 그래서 솔바이트 조직이 스프링 하면은 피아노 선이나 이런 전부 다 솔바이트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 극단적인 탄성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서 피로한도를 낮춘다. 탄성의 소멸이 피로한도를 낮추면 안 되겠죠. 긴 수명을 원하면 피로한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40번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 탄소광에 첨가되면 경화능, 강도 및 내마멸성을 향상하는 원소는 요건 사실은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자 봅시다. 밑에 SiCr 니오비움은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입니다.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 알아두시고요. 크롬은 뭐냐 하면은 경화능 강도가 향상된다. 규소와 크롬과 니오비움은 뭐냐면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롬이 이제 뭐냐면 경화능하고 강도 및 내마멸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게 크롬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공석강을 항온 변태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350 내지 550도씨의 온도 범위에서 항온 변태시키면 어떤 조직이야? 항온 변태는 내가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텐자이트라고 그랬습니다. 항온 변태 하면은 대표적인 조직이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리고 항온 변태의 대표적인 열처리가 오스템프린이라고 했습니다. 항온 열처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스템프린인데 오스템프린일 때는 그냥 베이나이트라고 해도 되면 조금 마템프린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분의 베이나이트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냥 일반 당금질 할 때는 마텐자이트보다 경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이게 강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원열처리를 하는데 단 항원열처리를 하면 염력이나 이런 게 공해 물질이 좀 있고 요 항원변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게 장점만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항상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염력열처리, 이제 염력이 나오네요. 나오는 염화물 중에서 가장 저온용 염력이 저온용, 중온용, 고온염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저온용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저온용을 자 봅시다. 또 이 뒤에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저온용 염력은 질산칼륨입니다. 질산칼륨. 자, 요거 이제 문제 풀고 뒤에서 또 나오면 150 내지 550도씨 저온용 염력에 사용되는 염력으로 철강 항원 열처리, 비철금속 열처리, CO 처리, 착색 처리에 쓰입니다. 주로 질산입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질산계, 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은 NaNO3입니다. 근데 여기 NaNO2가 되면 하나 작지요. 뭐든지 자극은 아자를 붙입니다.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은 KNO3 이런 것이 사용되고요. 첨가제인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칼륨 KOH, 염화주석, 염화구리 등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어쨌든 저온용 염력은 150 내지 500도씨인데 이거는 질산계가 대표적이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3번 침탄경화층 측정에서 매크로 조직 시험의 유효경화층 깊이. 유효경화층이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저탄소강은 질깁니다. 그러나 표면에 마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탄소를 침투시키거나 질소를 침투시켜서 그 표면 부분 단단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탄소가 또는 질소가 다 들어가 있는 곳까지를 우리는 유효 경화층 깊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왜 매크로라는 거, 이제 앞으로도 알아두세요. 매크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은 적어도 10대 이내의 확대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걸 매크로라고 하고, 현미경은 주로 10배 이상이라고 하지만 100배 이상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현미경은.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어떤 그 현미경이나 확대경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탄경화층 측정에서 매크로 조직 시험입니다. 유효 경화층 깊이 표시 기호는 아니었습니다. 침탄은요, CD로 표시합니다. 예, 전부 다 CD로 표시해놨죠. 침탄경화층은 전부 다 CD인데, M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M은 매크로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E가 나옵니다. E는 이거 영어로 effective라고 합니다. effectiveness, 유효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경화층 깊이는 CDME가 됩니다. 그리고 유효경화층 깊이 CDHE고, 요는 매크로기 때문에 M을 해놨습니다. 매크로가 아닐 때는 여기에 그냥 경화층 할 때 H가 됩니다. 유효경화층 깊이에. 그 다음에 CDHT는 요거는 경화층 깊이는 많은데 T는 토탈 전 경화층 깊이입니다. 그럼 44번 합금 공구강을 분류할 때 이 합금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합금강을 분류할 때 여기에 절삭 공구강, 고속도강 같은 내충격 공구용 같은 다이스강 같은 냉간 금연강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같은 그 합금 공구강입니다. 그런데 산화성 공구용은 없습니다. 철강 재료를 산화를 시켜버리면 공구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데, 여기서는 가와 나와 다를 완전히 모르더라도 라는 보면 탄소강에 산화가 잘 돼버리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45번. 기계 구조용 합금강을 고온뜨임 처리 후 급냉시키는 이유. 이게 뭐냐면, 본래는 뜨임이라는 것은 천천히 당금질 온도보다 천천히 올려가지고 냉각을 시키면은 뜨임에 의해서 매짐을 방지합니다. 인성이 정대되는데, 이 기계 구조용 강 같은 특히 그 니켈 크로미움 이런 강은 당금질을 별로 안 했는데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뜨임을 하면은 어느 온도에 올라가가지고 뜨임을 하는데도 매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뜨임 매짐 방지를 위해서 앞부분에 한번 했죠. 뭐라고? 몰리브덴을 좀 첨가해버리면 제일 그게 무난합니다. 아니면은 뜨임 매짐 이 온도를 피해버려야 됩니다. 이 온도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급냉을 한다고 뜨임 매짐 방지하기. 그래서 요 부분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급냉을 해버립니다. 그 부분을 뜨임은 원래 급냉이 아니거든요. 근데 뜨임 매짐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니켈 크롬강 같은 구조용 강은 거기서 뜨임 매짐이 일어나더라. 그 부분을 피해줘 버려야 된다. 아니면은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 몰리브덴을 첨가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6번을 한번 봅시다. 가열로에 사용되는 노제. 이렇게 우리 언어에는 줄임말이 많아요. 요 제라고 하는 요거는 재료의 약자입니다. 노의 재료예요. 노제 중 보온제, 노제는 또 보온제가 있어요. 보온제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안면, 요즘 이거 잘 안 나더라면 집에 방열, 이런 걸 방지하러 옛날에 안면을 많이 썼어요. 여기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해서 요즘 잘 안 씁니다. 안면, 그레스울, 유리섬유입니다. 그 다음에 규조토 벽돌인데, 곡분, 곡식 가루는 아니다는 게 여기서 바로 그거는 나타납니다. 그럼 47번 공석강. 자, 공석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석강을 완전 풀림할 때 얻어지는 조직은 벌라이트가 됩니다. 벌라이트. 공석강을 완전 풀림할 때는 벌라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48번) 강제 표면만 경화하는 거. 강제 표면 경화 시 강제 화학 조성은 변하지 않고 표면만 경화하는 것은 침탄법은 뭐를 침투시키는 겁니까?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 시아나법은 C와 N입니다. 이 청산가리라고 하는데 C와 N인데 C는 침탄이요, N은 질화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가 다 가능하고. 금속 침투법, 교소나 실리콘이나 이런 걸 이제 침투시켜서 표면만 경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숏피닝 이거는 뭐냐면 주철 알갱이 같은 거로 고압으로 해가 쏴가지고 때립니다. 이게 표면만 화학 조성이 변하지 않고 표면만 경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주철 알갱이로 때려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침탄법은 C, 시아나법은 CN, 금속 침투법도 알루미늄일 때는 칼로라이징, B일 때는 보로나이징 이렇게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숏피닝이 되겠습니다. 청화.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청화는 시아나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청화 칼리, 청산소다, 페로시아나, 칼리, 페로시아나 칼리, 페로시아나 소다 등 시아나물을 사용하는 경화법입니다. 경화법입니다. 청화는요, 시아나법이라고도 합니다. 목탄 사용하는 고체 침탄법보다 비교적 얕은 경화청을 간단하게 만들려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간편 뿌리기법, 간편하게 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침적법, 청산가리 액체 용액에도 담궈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여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유독성이기 때문에. 담금질 고속도 강의 경화법에도 응용이 된다. 그래서 시아나법이 또 독성이니까 응용이 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약초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식물이 봄에 여기에 가보면 자리공이라고 자라요. 자리공 그것도 적절하게 요리를 하면 나물로서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버거 보세요. 버거 생선인데 이거하고 다른데 그것도 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하면은 그 독을 제거하고 버거국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되겠죠. 자,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번 액체 침탄제가 주 성분인 염록제로
탄소, 질소 동시에 재료 표면에 침투시켜 이들 원소의 침입, 확산하는 방법을 청화법이라고 합니다. 청화법. 이 방법 사용할 때 인체에 해롭고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처리에 쓰이는 염력제는 뭡니까? NaCn입니다. 시아나나트륨입니다. NaCn입니다. 자, 50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다음 조직 중 경도가 가장 높은 조직은 실제로 우리 담금질 할 때는 마텐자이트가 가장 높은데 열 처리하지 않고도 제일 높은 건 시멘타이트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시멘타이트가 경도가 제일 높고 만약에 이러질 않고 담금질 조직 중에서 경도가 제일 높은 것은 뭐냐 이라면은 그거는 마텐자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가면서 만일 여기에 트루스타이트까지 나와 있으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마텐자이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백 효과, 요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재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계에 해당하는 것은 열전 온도계라는 것을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